네,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 빅픽처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한 주 내내 개별 종목 장세 뭐 이런 얘기들만 드렸던 것 같아서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이 시간에 이번 주의 증시 흐름 좀 다시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증시는 역시나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골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채 금리에 대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름세로 나왔었고, 인플레에 대한 이슈들 또한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 관련된 이슈들의 지속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슈들을 이겨내고 추세 자체는 이제 상방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이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슬슬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의 블러드 총재가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었죠.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FOMC 때 0.5bp 인상이 아닌 0.75bp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확실하게 잡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이 꽤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시장은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시장은 반영할 만큼 이제 반영한 상태라는 관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 유가라든지 뭐 광물 같은 이런 뭐 에너지나 혹은 이제 원자재 값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을 대로 찍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제 관점이 시장에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제 반영을 됐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떠나갔던 외국인이 점차적으로 돌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셀코리아를 외치던 이 외국인의 수급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매도가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시장 상승 흐름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견인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또한 기대할 만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의 지수를 이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종목들인데,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셀코리아를 외치는 이런 외국인들의 이 매크로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두 종목 모두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멈추고 어제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해 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제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대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출현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라든지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출현을 해줬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좀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긍정적인 관점이 출현을 했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이야기해 주시는 이 긍정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삼성전자도 주봉 기준으로 지금 플러스로 잡히네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많이 밀렸었는데 그래도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파는 거 아니야? 뭐 오늘도 팔길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매도세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희망을 좀 보시는 듯 한데요.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변수도 워낙에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이 개별 장세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지,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한 골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 파월 의장이 오늘 이 FOMC에서 0.5bp 인상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필두로 한 이 하방 압력을 가하는 수급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전표가 되어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간에 어떤 이 수급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치킨 게임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세를 보게 되면 시장에 어떤 이 저점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효하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주들이 잘 이제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흐름에 더해서 사실 또 인플레 관련주들도 사실 엄청나게 강한 순환매가 나왔었거든요. 뭐 이제 제지라든지 혹은 곡물, 뭐 그다음에 뭐 철강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흐름을 동반해가지고 실적주들까지 같이 이제 흐름이 나오는 이제 우려감에 의해서 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우려감이 완화됐을 때 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같이 상승이 나온 건데 결국 시장은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5월 초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당분간은 이 FOMC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결과를 기다리는 약간 관망세의 수급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플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급을 받아갈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전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또한 수급을 받아가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치고받는 양상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박스권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슈들이 있는 개별 종목들만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박스권 개별 주장세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구간에 맞추어서 시장이 상단에 있을 때 그리고 하단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상단과 하단의 중간점에 있을 때 장세에 맞추어가지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네. 아직까지 투자에 대한 관점은 계속해서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까지 단기적인 상승이 잘 나와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었고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오늘 또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실적주들은 세일을 한다라는 관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악재를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악재를 반영을 다 한 다음에는 또 다시 한번 이런 이 우려감들이 완화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FOMC 잘 넘기게 되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은 바닥을 잡고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고 그러면은 실적주들 또한 다시 한번 또 바닥을 잡고 상승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은 이제 여유로운 관점을 보되 시장이 이제 이번 FOMC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FOMC에 대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노려야 되는 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살짝 이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전략 세워주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나 방망이를 짧게 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말씀드렸었지만 인플레 쪽에서도 비료, 뭐 철강, 그다음에 뭐 에너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개별주들 또한 또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순환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속도에 맞추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방망이를 짧게 쥐고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에는 빠르게 이제 수익을 챙겨주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순환이 들어올 만한 섹터 쪽으로 또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굉장히 조금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 크게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웬만하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FOMC 이전 주가 되기 때문에 FOMC를 준비하는 한 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익 실현의 속도가 더더욱 빨라질 거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순환 속도도 굉장히 조금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계좌를 지키는 방향 쪽에 이제 목적을 두어서 트레이딩을 하는 방향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본인에게 맞는 투자 이 스타일이 있으니까 트레이딩 특히나 또 속도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막 사다 팔다가 하면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신 분들 좀 속도를 내서 이쪽에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트레이딩 전략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섹터는 어떤 쪽으로 보세요? 뭐 역시나 인플레에 대해서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뭐 곡물 비료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뭐 철강주라든지 혹은 이제 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플레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음 주는 내내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순환이 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저번 주부터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대로 2차 전지 소재 쪽이 이제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실적에 대해서 매출은 80% 이상, 그다음에 순이익은 658%, 이제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줬고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힘과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련된 모멘텀들 또한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여전히 2차 전지주들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트레이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꽤나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다음 주 시장의 가장 주요한 골자는 어떤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뭐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주요한 이슈는 FOMC이기 때문에 이 FOMC를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관망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차익 실현도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섹터 위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유망한 섹터는 인플레와 2차 전지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그래도 다음 주에 조금 이 빠르게 순환매가 나올 만한 시장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 큰 그림 그려주실까요? 네. FOMC까지 이어질 종목 장세, 발빠른 대응이 중요한 때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빅피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그려봤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의 속도는 조금 더 빨라져야 된다. 그래서 좀 민첩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5월 초에 있을 FOMC 전까지는 계속 좀 눈치를 볼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대응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스터 진단 있는 날이죠. 금요일 밤 9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미스터 진단 종목 접수 받고 있는데요. 022128-3388번입니다. 금산 전문가와 김영우 전문가 두 분이 콤비로 나서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전화하셔서 알려주시면 저희 미리미리 접수해서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안전띠 든든하게 매시고요. 장 마칠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